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말에 인생 70고레이 랜성 79레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7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게 되었지만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70세까지 살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70세까지 살더라도 몸의 쇠약함이나 타인에 대한 의존과 마주하게 됩니다. 더욱 슬픈 것은 하고 싶었던 사소한 일상의 일들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70세가 된 지금 당신은 어떤 것을 이루었고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흥미롭게도 70세부터 75세는 건강 여정에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을 건강하게 보낸다면 80세 혹은 그 이상의 인생을 즐겁고 평온하게 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인생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건강과 자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많은 사람이 꿈꾸는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여정에서 건강 의지 그리고 삶의 기쁨이 인생 최대의 선물이 되는 그곳에서 그 멋진 건강의 징후들을 찾아봅시다. 첫째, 건강한 몸으로 식사와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건강은 노년의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직접 만들고 스스로 거르며 자신의 몸단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은 사소한 일이라도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합니다. 따뜻한 국을 직접 끓여 먹는 것과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의미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생활의 자립이 가능해지면 당신은 인생을 가볍게 느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 요리하고 장을 보러 가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손주를 돌보는 일은 몸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가족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자부심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첫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서울의 조용한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김영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70세를 넘었지만 매일 자전거로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채소를 사와서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립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고요. 힘들긴 하지만 피곤해도 즐겁습니다. 이 말에는 다수의 고됨은 있어도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소박한 행복이 넘쳐납니다. 평생의 동반자, 즉 오랫동안 당신을 지지해온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귀중한 일입니다. 재혼과는 달리 이 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이해 나눔 신뢰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함께 보내는 기쁨은 어떤 어려움보다 큽니다. 셋째, 정신이 맑아 사기를 당하기 어려운 것. 70세를 넘으면 명석한 두뇌는 노년의 삶을 함정으로부터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애매한 금융상품이나 터무니없는 가격의 건강식품을 파는 수법을 씁니다. 약간의 방심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기를 당하고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에게 불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나이에는 사물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명석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정한 마음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자금이 있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 돈은 언제나 가족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재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연금이나 생활비로 충분한 저축이 있다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생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매달 자녀에게 5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자녀가 빚이 있거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탄탄한 자금은 지출의 자유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동거하거나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자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며 자녀의 도움은 정말 필요할 때만 받는 것입니다.
5째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큰 다툼이 없는 것. 소통은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지만 노년층은 이 조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부모님들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인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대화에서의 완고함은 세대 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소통을 잘하는 노인은 유연하고 잘 들어주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손주가 왜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서적 가치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이다. 노인이 비난이나 불평 대신 정신적인 위안과 지지를 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은 더 사랑받고 유대감을 느낍니다. 소통에서의 유연성과 공감이야말로 원만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6째, 적극적으로 배우고 외출하기 쉬운 것. 배움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은 교통 표지판을 모르거나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청구서 결제 방법을 몰라 외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의존감을 높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정보 검색 휴대폰으로 청구서, 납부지도, 앱 사용 등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뉴스를 읽거나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합시다. 이러한 작은 기술들은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7째, 취미가 있어 인생이 지루하지 않은 것. 70세는 시끄럽거나 격렬한 활동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스포츠나 활동에 억지로 참여하기보다는 평온하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취미를 선택합시다. 장기서의 낚시 정원 가꾸기 혹은 집안의 작은 화분을 돌보는 것조차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는 당신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합니다. 8째, 마음이 넓어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 시절의 성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노인이 고집이 세지거나 성급해지거나 불합리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넓은 마음이 행복하게 살고 사랑받기 위한 비결입니다. 타인의 결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과 비교하거나 질투하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거나 현재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을 선물처럼 즐기십시오. 70세는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정말 늙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합시다.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고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풉시다. 서울에 사는 70세 박준호 씨의 자서전은 단순한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비추는 그림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준호 씨는 대기업에서의 오랜 직장 생활, 평온한 작은 가정, 그리고 예의 바른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삶이 항상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 가까이 함께 산 후 그는 50세가 넘었을 때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그들의 결혼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자 우리를 함께 묶어둘 이유가 없어졌죠. 라고 준호 씨는 말합니다. 당시 그는 이혼이 편안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반대하며 이것이 후회할 결정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혼자 아무런 속박 없이 사는 것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0세에 퇴직한 후 그는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분한 금액이었고 노후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년간 준호 씨의 생활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는 낚시 여행을 즐기고 친구들과 마작을 두며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는 요리나 자기 관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립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요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사소한 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해졌습니다. 라고 그는 털어놓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따뜻함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그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다시 외로운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균형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중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마작 게임 도중 준호 씨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에 얼마나 몹쓸 짓을 해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행히 그는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이 건강상의 충격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입원 중 준호 씨는 병의 고통보다 자신의 외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은 매일 자식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돌봐주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아무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무관심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라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퇴원 후 그는 자신을 돌보고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아들과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준호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매달 80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제 삶의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고 싶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과는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이미 차가워진 부자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준호 씨는 세 가지를 가장 후회한다고 인정합니다. 첫째는 전처와의 이혼입니다. 그는 비록 불화가 있었더라도 전 배우자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가 양보하고 다툴 때마다 사과했다면 결혼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지금처럼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건강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퇴직 후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고 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술을 자주 마시고 폭음과 폭식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운동하고 싶지만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무력감 속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부자 관계에 큰 골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아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이 의심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이야기는 그 자신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족 건강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유대감이나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없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소박한 것들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노년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날 집 툇마루 벚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노년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상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고 당시 저의 반응은 그를 당황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로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이것은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이 제게 준 선물입니다. 노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쇠약 노후 쇠퇴와 같은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저에게 늙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그것은 긴 여정의 성과이며
그곳에서는 각각의 주름과 흰머리 하나하나가 고유한 이야기, 즉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울 앞에 서면 지금의 제 모습에 놀라곤 합니다. 피부는 더 이상 매끄럽지 않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몸은 젊었을 때처럼 탄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저는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건강한 몸을 가졌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맞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 머리에 흰머리 한 올. 한 올은 제가 살아오고 사랑하고 싸우고 배우며 보낸 세월의 흔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올바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침대를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잔뜩 먹어도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엌이 조금 어지럽거나 집안일 대신 오후 내내 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 나이가 되니 저는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친한 친구들이 노년의 작은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살아있고 인생을 느낄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젊었을 때처럼 몸매가 탄탄하지는 않지만 살찐 몸으로 해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비키니 몸매의 젊은 여성들이 동정의 눈으로 저를 쳐다봤을 때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도 충분히 운이 좋다면 언젠가 저처럼 나이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도 저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감정과 교훈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제 마음은 여러 번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고 반려동물이 죽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실이야말로 저를 성장시키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과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마음은 불모의 마음이며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새겨졌지만 여전히 젊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서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틀이나 사회적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과거의 사랑이나 오랜 추억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인생을 온몸으로 사랑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의 인간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년이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져다준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한 규칙을 따를 필요 없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저는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제 마음의 법칙에 따라 살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인생을 사랑하고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머지는 모두 운명 또는 신에게 맡깁니다. 노년이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것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의미 있는 삶의 발자취라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살아왔고 사랑했으며 인생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가장 완벽한 형태로 느껴왔다는 느낌입니다. 철학적 인생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